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에 한국을 옮겨다 놓은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리엄 해리스이고 올해로 42살입니다. 하와이 다운타운에서 작은 카페 겸 브런치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12년째입니다.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하와이 다운타운은 정말 활기찬 곳이었어요. 네, 신혼여행 온 커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배낭 여행객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북적댔거든요. 아침마다 팬케이크와 에그 베네딕트를 주문하는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찼고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서 웨이팅을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정확히는 팬데믹 이후부터였죠.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오던 아시아 관광객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들어오던 일본 신혼부부들, 한국에서 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몇 팀 볼까 말까 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40% 이상 곤두박질쳤어요. 월세는 그대로인데 수입은 절반도 안 되니 적자가 계속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모아둔 여유 자금도 있었고 단골 손님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결국 직원 2명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조씨는 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마리아는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했고 조씨는 홀 서빙과 계산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을 때 정말 참담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안아줬고 조씨는 괜찮다며 웃어줬지만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혼자 주방도 보고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내 전부였으니까요.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가게 옆에 있던 기념품 가게는 3개월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도 폐업했고 길 건너편의 레스토랑도 임대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한때 활기차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바래진 간판들, 깨진 유리창들. 이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지역은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리엄, 들었어? 이 근처에 한국 편의점이 들어온다더라. CU인가 뭔가 하는 곳이래. 저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하나 들어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끝난 동네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침체된 상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모퉁이 건물이었어요. 원래 거기는 폐업한 약국이 있던 자리였는데 갑자기 공사 펜스가 쳐지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그 공사장을 지나치며 무심코 살펴봤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네, 보통 미국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작업자들이 느긋하게 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장은 달랐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작업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공사 현장 입구에는 정확한 공정표가 붙어 있었고 각 작업마다 시간이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가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타일 작업 오늘 오후 3시까지 완료, 전기 배선은 내일 오전 10시 시작이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스케줄을 관리하더라고요. 심지어 작업 후에는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보통 미국 공사장은 쓰레기와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곳은 매일 저녁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공사 속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는 3개월은 걸리는데 이 공사는 6주 만에 끝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일반 공사 속도의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빠르지?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골목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뭐가 다르길래? 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 몇몇이 내 카페로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매출이 소폭 올랐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손님이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CU 공사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나온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건물 외벽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CU 하와이 다운타운점 곧 오픈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록달록한 한글과 영어가 섞인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도 여전히 흥미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세븐일레븐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내 머릿속 한 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빠르게 일할까? 왜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관리할까? 왜 현장을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할까?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가게로 돌아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될까? 다시 손님이 줄어들면 어쩌지? 빚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한국 편의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침체된 다운타운 전체를 다시 살려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CU 오픈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그 공사장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원래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가게를 열러 가는 길에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인 작업팀의 움직임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 공사장 앞을 지나가는데 벌써 6시인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30대 중반쯤 되는 한국 남자가 작업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태블릿이나 종이 자료를 들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하는 건설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잠깐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감독이 오늘 오전 중으로 냉장고 배치 완료하고 오후 2시까지 진열대 마무리합니다. 곧 저녁 6시에는 최종 청소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영어였지만 약간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말을 듣는 작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가게를 열고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일하면 피곤하지 않을까? 저렇게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면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을 지켜본 결과 그들은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일찍 작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오후에 단골 손님 톰이 들어왔어요. 톰은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자인데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커피를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리엄, 저 한국 편의점 봤어. 공사하는 거 보니까 완전 군대식이더라고. 딱딱 맞아떨어지게 일하던데? 저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특이하긴 해요. 근데 편의점이 잘 될까요? 여기 이미 세븐일레븐도 있고 ABC 스토어도 있잖아요. 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근데 한국 것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던데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라잖아. 케이팝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케이팝, 그게 편의점 장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 공사장 지나가다 보니까 직원 교육하더라고. 벌써 알바생들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 같던데 꽤 철저해 보이더라.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CU 공사장을 지나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CU 로고가 선명했고 진열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누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낮에 봤던 그 한국인 감독이었어요. 그가 나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근처 가게 주인분이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기 카페 하는 리엄입니다. 그는 반갑다는 듯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그 브런치 카페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여기 CU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의 손을 봤는데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 현장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민주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곧 오픈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이 동네가 다시 활기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되면 좋죠.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반신반의했거든요. 편의점 하나가 침체된 동네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CU 오픈을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SNS에 하와이에 한국 편의점 CU 오픈한다는 소식이 퍼졌나 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 현지 한인들이 기대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내 카페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팀 정도 더 들어오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변화였어요. 어떤 손님은 CU 오픈하면 거기 가볼 건데 그 전에 커피 한 잔 하려고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카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중걸거렸어요. 일주일만 반짝하고 끝이겠지. 사람들 호기심에 처음만 오는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한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CU 오픈 이틀 전 가게 앞을 청소하는데 민준이 직원 2명과 함께 지나가더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 모레 오픈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픈 행사 구경 오세요. 그리고 혹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되물었습니다. 협력이요? 무슨?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편의점에 오시는 손님들이 커피 마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 가게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영업 멘트처럼 들려서 그냥 생각해보죠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 건넨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명함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김민준 CU 하와이 다운타운점 점장. 저는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정말 편의점 하나로 이 동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오픈 전날 저는 일부러 CU 앞을 지나가 봤습니다. 큰 풍선 아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랜드 오픈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유리창 안쪽에는 상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과자, 음료수들, 평범한 편의점 상품들이었지만 뭔가 색깔과 포장이 미국 편의점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어로 된 상품들이 많았어요. 한글이 크게 쓰인 라면 봉지들, 한국 음료수들, 한국 과자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게 정말 여기서 팔릴까? 한국 사람들이나 사 먹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유리문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즉석 라면 바 운영 프레시 커피, 김밥 샌드위치 핫도그 24시간 오픈.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김밥을 판다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편의점이라기보다는 간이 식당에 가까운 것 같았어요. 가게로 돌아와 저녁 장사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CU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오픈이구나.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일주일 후에는, 한 달 후에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청소하는데 문득 지난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공사하는 모습,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현장 정리, 빠른 작업 속도.
그리고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혹시 정말 뭔가 다를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편의점이야. 편의점이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다음 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CU 쪽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나도 모르게 그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시작되겠죠? CU 오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예, 저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쯤 가게로 향했어요. 거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평소라면 조용했을 다운타운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멀리 CU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지만 가게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CU가 있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4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편의점 오픈을 기다리며 새벽부터 줄을 선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의점 오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구성이 다양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들, 일본인 관광객들, 유럽계로 보이는 배낭여행객들, 현지 하와이 주민들까지. 다들 휴대폰을 들고 CU 간판을 찍으면서 신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CU 생각뿐이었어요. 대체 저 사람들은 왜 편의점 오픈에 저렇게 열광하는 걸까? 커피 머신을 켜고 빵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밖을 내다봤습니다. 7시 정확히 CU 문이 열렸습니다. 저 멀리서도 유리문이 열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환호성이었어요. 마치 콘서트장에 입장하는 것처럼 신나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례대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8시쯤 되자 첫 손님이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자 둘이었어요. 손에는 CU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저는 주문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CU 다녀오셨어요?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 신기해요. 여기 하와이에서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를 살 수 있다니. 완전 고향 온 기분이에요. 다른 한 명이 비닐봉지를 살짝 열어 보여줬습니다. 삼각김밥 서너 개, 컵라면, 한국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커피를 내려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가요? 그냥 편의점인데.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편의점은 달라요. 즉석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삼각김밥 종류도 엄청 많고 음료수도 한국 거 다 있어요. 그들이 나간 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CU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제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요. 좌석이 부족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가열됐습니다. CU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벅찼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거든요. 오후 2시쯤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 저는 CU 쪽으로 걸어가 봤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는지. CU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일단 청결함이 다른 편의점과 비교가 안 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진열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즉석 라면 바였습니다. 한쪽 코너에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친구들과 수다 떨며 먹는 현지인들, 그 풍경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냉장고 코너도 특이했습니다.
미국 편의점에서는 보기 힘든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삼각김밥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고, 김밥, 샌드위치, 각종 도시락들이 빼곡했습니다. 음료 코너에는 한국 음료수들이 즐비했어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각종 이온 음료, 파우치 음료까지. 과자 코너를 지나가는데 한 유럽인 관광객이 과자 봉지를 들고 친구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거 봐, 한글로 써 있어. 완전 오리지널이야. 인스타에 올려야겠어. 그들은 여러 과자를 집어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빨리 줄어들었어요. 직원들이 바코드를 찍는 속도가 빨랐고 계산 시스템이 매끄러웠습니다. 손님들도 불평 없이 기다렸어요. 오히려 계산하면서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나나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는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여자였는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 우유 하나시죠? 1달러 95센트입니다. 이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어요. 돈을 건네며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저희도 놀랐어요. 준비한 상품 중에 벌써 몇 개는 품절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어떤 일본인 가족은 CU에서 산 김밥을 먹으면서 제 카페 커피를 마셨어요. 어떤 미국인 커플은 CU 컵라면 사진을 보여주며 완전 신기했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한국인 유학생은 고향 생각나서 울 뻔했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녁 8시 영업을 마치고 매출을 정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하루 매출이 평소의 2배가 넘었어요. 정확히는 평소의 230% 정도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보는 수치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습니다. 이 숫자가 틀린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 CU에서 나온 손님들, 제 가게로 몰려든 인파, 2배 넘게 오른 매출.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테이블을 닦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만 그런 거야. 오픈 첫날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온 거지. 내일부터는 다시 조용해질 거야. 일주일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편의점 하나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제 가게까지 미친다는 것도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CU는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했죠.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 정말 오늘만 반짝하고 끝나는 걸까? 아니면 혹시 이게 시작일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미소는 CU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거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CU 오픈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둘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8시가 되기도 전에 테이블이 꽉 찼습니다. 문제는 좌석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자리가 없나요? 젊은 한국인 커플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만석이에요.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그들은 괜찮다며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결국 가게 밖에 웨이팅 줄이 생겼어요. 저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서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양해해 주셨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직원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20대 여자 손님이 메뉴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한국식 토스트 없나요? CU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식 토스트요? 그게 뭔데요? 손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계란이랑 야채 넣고 달달하게 만든 토스트요. 한국 길거리 음식인데 CU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메뉴 없어요. 일반 토스트만 있습니다. 손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여자 둘이 들어와서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달고나 토핑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달고나요? 그게 뭔가요? 그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커피 위에 크림 같은 게 올라간 음료였어요.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예요. 여기서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난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손님들이 나간 후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한국식 메뉴를 찾는 거지? 제 카페는 브런치 카페인데 왜 한국 음식을 요구하는 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오후 3시쯤 잠깐 한가해진 틈에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해시태그 검색창에 CU 하와이를 쳐봤더니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CU 앞에서 찍은 사진, CU 내부 사진, 삼각김밥 사진, 라면 먹는 사진, 한국 과자 사진. 댓글에는 하와이에서 한국 편의점 발견, 여기 완전 대박, 삼각김밥 맛집 같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도 CU 하와이점 방문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제 가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관광객이 CU 비닐봉지와 제 카페 커피잔을 함께 찍어 올린 거예요. 캡션에는 CU에서 김밥 사고 옆 카페에서 커피 마심. 완벽한 조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비슷한 게시물이 여럿 있었어요. CU에서 간단히 먹고 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편의점 음식에 로컬 카페 커피 조합 최고 같은 글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CU와 제 카페를 세트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CU 덕을 보고 있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CU가 생기고 나서 제 매출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손님들은 CU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선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자꾸 한국식 메뉴를 요구했거든요. 여기도 K브런치 하면 대박일 텐데 한국 디저트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한국 카페처럼 꾸미면 어떨까요? 같은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발했어요. 저는 미국 브런치 카페를 하는 사람인데 왜 한국식으로 바꿔야 하죠? 12년 동안 이 방식으로 해왔는데 왜 갑자기 한국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싫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은 늘었네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덕분인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상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물론 CU 덕분에 손님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CU에게 신세를 졌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주는 커피를 한 잔 주문하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랑 협력 이벤트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서로 홍보도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서요. 민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커피를 들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나간 후 저는 찝찝했습니다. 왜 저렇게 친절하게 구는 걸까?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한국 사람들을 잘 몰랐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낯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좌석은 부족하고 손님들은 한국식 메뉴를 요구하는데 저는 만들 줄 모르고 민주는 가끔 들러서 친근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거리를 뒀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는데 옆 테이블에 놓인 잡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객이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잡지를 집어 들었더니 하와이 여행 특집이었는데 CU 하와이점이 크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와이 다운타운의 새로운 명소, 한국 편의점 CU,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잡지를 덮었습니다. 긍정적 영향이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제 매출도 올랐고 손님도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제 방식을 고집해야 하나?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들은 손님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도 한국식으로 하면 더 잘 될 텐데 메뉴 좀 바꿔보는 게 어때요? 젊은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 조언이었지만 제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12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변화가 두려웠어요. 특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손님은 늘었지만 저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좌석도 부족했고 메뉴도 손님들의 요구에 맞지 않았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CU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젊은이들이 라면을 먹으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뭘 알고 있는 걸까? 저들이 가진 건 뭘까?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CU 덕분에 매출이 올랐지만 동시에 제 한계도 보였어요. 손님들은 변화를 원했지만 저는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한국 문화는 낯설었고 민준의 친절은 불편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것. 많은 손님이 오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면 결국 손님들은 떠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터졌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저는 주문을 받느라 정신없었어요. 12번째 라떼를 만들려고 에스프레소 머신 버튼을 눌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끽끽거리는 기계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머신이 멈췄어요. 뭐야? 저는 당황해서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전원을 껐다 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그것도 하필 손님이 가득한 시간에요. 사장님, 주문하신 라떼 나왔나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머신이 고장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려요? 다른 메뉴는 안 되나요? 시간이 없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손님들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머신이 갑자기 고장나서 오늘은 영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해해줬지만 대부분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웨이팅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순식간에 가득 찼던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고장난 머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단 수리업체부터 연락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업체 3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님은 이제 겨우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나 문을 닫으면 다시 손님을 잃게 될 거예요. 그 사이 사람들은 다른 카페로 갈 테고 저를 잊어버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위층 배관을 확인했는데 노후된 파이프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리엄, 사실 건물 전체가 낡았어요. 전기 배선도 점검해야 하고 외벽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하고 최소 1만 5천 달러는 들 겁니다. 1만 5천 달러라니. 제 통장 잔고는 고작 3천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커피 머신 수리비, 건물 보수비, 일주일간의 영업 손실. 모든 걸 합치면 2만 달러가 넘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이미 빚이 있었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줄 리 없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12년 동안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CU 덕분에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끝나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CU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드나들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느껴져서 더 비참했어요. CU는 성공하는데 저는 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에 임시 휴업 공지를 붙였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지를 붙이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영원한 폐업 공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인지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문 닫으셨던데.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머신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건물도 보수해야 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네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머신 고장, 수리업체의 긴 대기 시간, 건물 보수 문제, 돈 없는 상황까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빠른 협업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CU 오픈할 때도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비 수리도 건물 보수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와줄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미국 업체보다 저렴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 봤잖아요. 6주 만에 끝났던 거, 그게 바로 한국식 빠른 공정 처리 방식이에요. 정확한 스케줄 관리, 효율적인 인력 배치, 신속한 의사결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12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게다가 민준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자존심 때문에 가게를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동네가 살아나려면 사장님 가게도 잘 돼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가 모든 걸 잃느니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살리는 게 나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사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사람들 다 모아올게요. 그때까지 문제 부분 리스트만 정리해 주세요.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고장난 머신, 물새는 천장, 낡은 벽면.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일이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공책을 꺼내 문제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머신 고장, 화장실 배관 누수, 천장 금간 부분, 외벽 페인트, 전기 배선. 리스트는 길었지만 하나씩 적다 보니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CU 공사 현장에서 봤던 체계적인 작업, 정확한 시간표,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민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혹시 정말 그들의 방식이 다른 걸까? 혹시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걸까?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CU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가게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CU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저 편의점을 무시했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뭘 바꾸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CU는 이 동네를 바꿨고 제 가게에도 손님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위기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제가 한국을, 그들의 방식을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와 혹시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 8시 45분 저는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말 사람들을 데려올까? 혹시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정확히 8시 50분에 민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트럭 2대가 도착했고 거기서 6명의 한국인이 내렸어요. 각자 공구 가방과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민준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소개할게요. 이쪽은 전기기술자 박상철 씨, 배관 전문가 이준호 씨, 커피 머신 수리 전문 최동국 씨. 한 명 한 명 소개받으며 악수했습니다. 모두 현장 일을 오래 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굳은 살 박힌 손, 차분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태도. 최동욱이라는 분이 고장난 커피 머신을 보더니 즉시 공구를 꺼냈습니다. 일단 진단부터 해볼게요.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 맡은 부분으로 흩어졌어요. 이준호는 화장실 천장으로 올라갔고 박상철은 전기 배선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오전 중으로 진단 완료하고 오후부터 본격 작업 들어갑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어제 연락했던 미국 업체들처럼 일주일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망설임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어요. 30분 후 최동욱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봐보세요. 여기 펌프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부품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품은 어디서 구하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나요? 최동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주문했어요. 오늘 오후 2시면 도착합니다. 벌써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최동욱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로 연락하면 빨라요. 한인 커뮤니티에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급한 건 당일 배송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민준이 말했던 한국식 협업 시스템인가 봅니다. 점심시간 전 박상철이 정의 배선 점검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위험한 부분만 교체하면 됩니다. 오늘 안에 끝나요. 이준호도 화장실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배관은 2군데만 교체하면 돼요. 부품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가격을 알려줬습니다. 전체 합쳐서 $6,000면 될 것 같아요. 커피 머신 수리 포함해서요. $6,000라고요? 어제 미국 업체들은 $15,000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부품도 직접 루트로 구해서 싸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오래 끌면 사장님 영업 손실이 더 크잖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저를 도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오후 2시 약속대로 커피 머신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최동욱은 즉시 교체 작업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배관 교체, 전기선 정리, 천장 보수,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작업하면 다른 한 명이 자재를 건네주고 또 다른 사람은 뒷정리를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5시 최동욱이 커피 머신 전원을 켰습니다. 기계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부웅 하는 펌프 소리, 쉿 하는 스팀 소리. 머신이 살아난 겁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가 컵에 담겼어요. 크레마도 완벽했습니다. 됐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7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천장은 깨끗하게 보수됐고 배관도 교체됐고 전기선도 정리됐습니다. 작업 현장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절망했던 문제들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거예요. 민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체크리스트 전부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 가능하세요. 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식이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저희 강점이거든요.
작업팀이 돌아간 후 민준과 저는 잠시 가게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리된 머신으로 커피 2잔을 내렸어요. 민준에게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폐업 생각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협력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벤트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CU에서 김밥이나 라면 같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장님 카페에서 K브런치를 즐기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해드리고 사장님도 메뉴 좀 바꿔보시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요리를 몰라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배우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야, 한국식 토스트, 김치 계란말이, 인절미 토스트 같은 것들. 이런 메뉴 넣으시면 젊은 손님들이 완전 좋아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제게 해준 걸 보면 믿어볼 만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봅시다. 가르쳐 주세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내일부터 메뉴 개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CU 본사에도 보고해서 공식 협력 이벤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것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요. 한국 사람들의 일 처리 방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과 함께 메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계란 토스트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계란을 풀어서 양배추, 당근 채친 거 넣고요. 거기에 설탕이랑 소금 살짝, 그리고 토스트에 케첩이랑 마요네즈 발라주면 끝이에요. 저는 따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런데 맛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미국식 토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인절미 토스트, 한국식 샌드위치. 민준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고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CU 본사에서도 답이 왔습니다. 공식 협력 이벤트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CU 매장에 제 카페 홍보 포스터가 붙고 제 가게에도 CU 할인 쿠폰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CU에서 한국 간식 먹고 리엄 카페에서 K브런치 즐기기 이벤트가 공식 시작된 겁니다. 그 이벤트 시작 첫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식 계란 토스트는 오전 중에 동났고 인절미 토스트도 대박이었어요. 손님들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K브런치, 하와이 카페, 리엄 카페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열광했습니다. 여기 완전 힙한 곳이에요. 한국 느낌 나면서 로컬 감성도 있어요. 여기 꼭 가봐야 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 가게는 순식간에 K브런치 로컬 카페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급상승했습니다. 이벤트 시작 2주 만에 매출이 CU 오픈 전보다 150% 올랐어요. 하루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다시 2명 고용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식 효율성을 배우면서 제 가게 운영 방식도 바뀌었어요. 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시간표를 정확하게 짰습니다. 청소와 정리정돈도 더 꼼꼼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일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과 함께 신메뉴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을 활용한 크림 파스타였어요. 라면 스프의 매콤한 맛과 크림이 어우러진 퓨전 요리였습니다. 맛을 보는데 환상적이었어요. 이거 메뉴에 넣읍시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케이스파이스 크림 파스타. 어때요?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편의점 하나가 뭘 바꾸겠냐고, 한국 문화가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저를 도왔습니다. CU는 손님을 불러왔고, 민주는 위기에서 구해줬고, 한국식 시스템은 제 가게를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제 메뉴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나를 도왔다. 내가 틀렸고 그들이 옳았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CU와 제 카페의 협력 이벤트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의미로요. 저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CU 본사에서 하와이 전역에 50개 매장 확장 계획을 발표했대요. 우리 다운타운점이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서 본격적으로 하와이 전체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개 매장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와이키키, 알라모아나, 카일루아, 노스쇼어까지 주요 관광지마다 CU가 들어갈 거래요. 그리고 우리 다운타운점은 성공 모델로 계속 홍보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히 편의점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 전체가 변화하게 될 거라는 의미였어요. 실제로 그 발표 이후 하와이로 오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도 늘어났어요. 네, 심지어 유럽과 미국 본토에서도 하와이에서 K 문화를 경험한다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다운타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폐업했던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기념품 가게는 K-팝 굿즈와 한국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고, 옆 레스토랑은 한국식 퓨전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톰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리엄, 들었어? 사람들이 이 동네를 K-타운 하와이 버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완전 대박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K-타운이라니 좀 과한 거 아닌가요? 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과해. 이 동네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톰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운타운은 정말 부활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텅 빈 거리였는데 이제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CU가 있었고 제 카페도 주요 명소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CNN 취재팀이 와요. 하와이 다운타운 부활 스토리를 취재한대요. 그리고 사장님 카페를 꼭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CNN이요? 정말요? 다음 날 정말로 CNN 취재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세대와 리포터, 프로듀서까지. 리포터는 30대 중반의 미국 여자였는데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리엄 해리스 씨죠? 하와이 다운타운 부활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12년 동안 이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최근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 정말 힘들었어요. 폐업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한국 편의점 CU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CU는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전체를 살렸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만드는 한국식 계란 토스트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계란을 풀고 야채를 넣으며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입니다. CU 매니저 민준 씨가 가르쳐줬죠. 이제는 제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다음 주 방송 나갈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작은 카페가 CNN에 나온다니? 일주일 후 정말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하와이 다운타운의 기적, 한국 편의점이 불러온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저와 민준의 인터뷰, CU의 모습, 다운타운 거리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작은 편의점 하나가 침체된 지역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K문화의 힘입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국 주요 언론들이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연락이 왔어요.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심지어 일본과 중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다운타운에 머물며 취재했어요. 제 카페, CU, 다른 상인들, 관광객들까지 모두 인터뷰했습니다. 기사는 한국 편의점이 하와이 다운타운을 구했다는 제목으로 한 면에 실렸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U 본사 임원진이 하와이를 방문한 겁니다. 민준이 전날 밤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사장님, 내일 본사 부사장님이 오십니다. 우리 매장을 보러 오시는데 사장님 카페도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다음 날 정장을 입은 50대 한국 남자가 민준과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CU 해외사업부 부사장 김태현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도 긴장한 채로 악수했습니다. 리엄 해리스입니다. 김태현 부사장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한국 문화와 로컬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는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메뉴들을 직접 개발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기초를 가르쳐줬고 제가 응용했습니다. 부사장이 한국식 계란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어요. 그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합니다. 한국 토스트 맛이 제대로 나네요. 게다가 로컬 재료를 사용해서 더 신선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리엄 씨, 당신은 우리의 완벽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CU가 하와이 전역에 확장할 때 당신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싶어요. 지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말이죠. 저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거부하지만 당신은 포용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요리책을 사서 읽었고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영상을 봤어요. 한글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단어들이었지만 뿌듯했어요. 새로운 메뉴도 계속 개발했습니다. 떡볶이 파스타,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샌드위치. 전통 한국 음식에 미국식 요소를 더한 퓨전 메뉴들이었어요. 손님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처음이에요. 완전 독창적이에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다운타운 상인회 회장 제임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엄, 우리 상인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어? 야, 이 동네를 제대로 된 K문화 관광 루트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CU를 시작으로 제인 카페, 기념품 가게, 레스토랑까지 이어지는 코스 말이야.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K문화 투어 루트.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민준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루트를 기획했어요. 아침에는 CU에서 김밥과 바나나 우유, 점심에는 제 카페에서 K브런치, 오후에는 한국 화장품 쇼핑, 저녁에는 한식 레스토랑. 완벽한 하루 코스였습니다. 하와이 관광청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식 관광 루트로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팜플렛도 만들어주고 웹사이트에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운타운은 정말로 하와이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저는 절망했었죠. 폐업을 고민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NN에 나오고 뉴욕타임스에 실리고 CU 본사 임원진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CU였습니다. 그냥 편의점 하나였지만 그게 전부를 바꿨어요.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상권을 살렸고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CU는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살려낸 K스톤이었습니다. 키스톤! 아치의 정점에 놓여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돌. 그게 바로 CU였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였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으로 무너져가던 다운타운을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말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 하지만 그들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CU 본사로부터 공식 연락이 온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녁 무렵 가게로 달려와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엄청난 소식이에요. CU가 미국 본토 진출을 공식 발표했대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까지요? 저는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주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정말요, 본토까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CU 본사 보도자료였습니다. 2026년까지 미국 본토 주요 도시에 200개 매장 오픈 계획, 하와이 다운타운점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카페가 하와이 지역 협력 카페 1호로 공식 선정됐대요. 앞으로 CU가 확장할 때마다 지역 카페와 협력하는 모델로 사장님 사례를 사용할 거래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로요? 제가요? 민준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누구세요? CNN에도 나오고 뉴욕타임스에도 실린 분이잖아요. 이제 전국구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기쁨이 밀려왔어요. 폐업 직전이었던 제가 이제 미국 전역에 소개될 모델 사례가 된 겁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정말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연락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사업가였어요. 하와이에서 하신 것처럼 저희 동네에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능한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다음 주에는 시애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K브런치 카페를 우리 지역에서도 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민준과 상의했습니다. 이거 진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프랜차이즈 경험이 없는데.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기회예요. 사장님이 겪은 변화,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CU 본사에서도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프랜차이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레시피를 문서화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네, CU 본사에서 전문가를 보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샌프란시스코의 첫 프랜차이즈 매장이 열렸어요. 오픈 당일 저도 직접 가서 도왔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단순히 카페 주인이 아니라 사업가가 된 거예요.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여유 자금도 생겼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인생 2막이 열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민준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사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CU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도 편의점 하나가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했죠. 민준 씨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도 거리를 뒀어요. 한국 문화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오만했어요. 12년 동안 제 방식만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했죠. 그러다가 거의 망했어요. 근데 당신들이 구해줬잖아요. CU가 손님을 불러왔고 민준 씨가 위기에서 구해줬고 한국 문화가 제 가게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장님도 저희를 도와줬잖아요. 사장님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저희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건 사장님이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의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 같아요. 정말로. 민준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에요, 사장님.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개월 만에 낯선 한국 사람이 제 가족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요. 민준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가시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편의점 문화도 카페 문화도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2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어요. 민준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줘서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여러 곳을 견학했습니다. CU 본사도 방문했고 유명한 카페들도 가봤어요. 광장시장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CU 본사에서는 전국 매장 관리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매장의 재고, 매출,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너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고 잘 되는 건 바로 확대하고요. 명동의 한 유명 카페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손님이 원하는 걸 빠르게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춰 계속 변화해야 해요. 멈추는 순간 뒤처지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변화를 거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본 것들,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힘을, 그들의 따뜻함을요. 하와이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방 벽에 큰 액자를 걸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문구를 정했습니다. 전문 간판 업체에 의뢰해서 아름다운 서체로 만들었어요. Thank you, Korea. You saved my street and you saved my life. 액자를 벽에 거는 날, 민준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걸었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 문구가 아니었어요. 제 지난 1년의 여정이었고 제 변화의 증거였고 제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후로 제 카페는 더욱 특별한 곳이 됐습니다. 북미 하와이 주민들은 리엄 카페는 우리 동네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관광객들은 하와이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추천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이라며 고마워했어요. 어떤 한국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와서 한국식 토스트를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미국에 살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맛볼 수 있다니. 저는 그분께 서비스로 바나나 우유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줘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유럽인, 온갖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고 K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 가게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 됐다는 걸. 저녁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Thank you Korea 액자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절망했던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변화를 거부했던 제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게는 성공했고 프랜차이즈도 생겼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변했어요. 더 개방적이고 더 배우려 하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CU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덕분에 내 삶은 다시 시작됐어. 정말로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하와이 다운타운의 기적. 침체된 거리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폐업 직전이던 카페 주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야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편의점 하나였습니다. CU. 그리고 그 뒤에 있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시스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저는 벽에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Thank you, Korea. You saved my street and you saved my life.
이 문구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예, 진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동네를, 제 미래를 구해준 한국. 가게에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내 삶은 다시 시작됐다. 하와이 다운타운의 기적은 한국에서 왔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다운타운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가게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들리는 웃음소리. 1년 전 텅 비어있던 이 거리가 이제는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한 사람들. 그들이 세계 반대편 작은 섬의 작은 동네를 살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한국도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저처럼 한국 덕분에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한국 문화를 나눌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삶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지금까지 리엄 해리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의 문화와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하지 않아도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방식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과 감동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